자, 이번 시간에는 4장 7절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 미분 파트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이론은 이제 다 배웠어요. 예, 도함수를 기초함수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도함수와 미분이라는 개념을 또 구분해 봤고, 미분이라는 것이 오차의 개념으로도 쓰인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도 구해봤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최대치, 최소치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날까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그리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것은 얘기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최적화 문제라는 것도 앞에서 다뤘던 극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이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부터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곧게 뻗은 강, 곧게라고 얘기하면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농부가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에 울타리를 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강 쪽에는 강이 있으니까 따로 울타리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 쪽에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농부가 하려는 것이 울타리, 그 울타리를 쳤을 때 농부의 밭에 그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직사각형 수치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아래쪽에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여기는 울타리를 안 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3면에다가 울타리를 쳤어요. 자, 울타리의 사이즈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친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더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이니까 이 각들은 전부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그럼 보다시피 울타리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냐? x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y가 여기 오른쪽에 또 하나 있으니까 두 개 있어요. 그렇죠? 해서 x 플러스 2y만큼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농부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여기 문제에 1200m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2y가 1200m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주어진 조건이죠. 그렇죠? 거기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x 곱하기 y. 그렇죠? 그러면 x, y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값을 최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풀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 플러스 2y가 1200이 되는 상황이고 넓이는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2y가 1200이다 라는 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풀어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x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푸는 게 낫겠죠? 예, 2y를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값을 넘겨서 1200-2y 이렇게 바꿔줬어요. 예, 2y를 우변으로 이항했죠. 해서 x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y가 곱해진 거니까 이제 y만의 함수로 바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1200y 이렇게 뒤에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1200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변수 하나를 갖는 함수가 됐으니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극값을 조사하면 되죠. 예, 그렇다면 미분하면 되고 자, 그래서 A'을 계산할 거예요. A' y로 미분했으니까 1200y 미분하면 1200 예, 그리고 마이너스 2y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그렇죠. 예, 그럼 4로 묶어내면 거기에 300 마이너스 y 예, 이게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부호를 유사하면 되는데 4는 플러스 값이고 그럼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300 마이너스 y가 네, A'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임계점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항함수니까 특이점은 없고 예, 정점만 찾으면 되죠. 그렇다면 얘가 0 되는 곳은 y가 300일 때 그리고 300을 중심으로 해서 부호를 조사하면 되겠죠. 예, 그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이 이제 4 곱하기 300 마이너스 y였고 이게 0 되는 값은 300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가 300보다 크면 300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300보다 작으면 300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럼 a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해요. 자, 그렇다면 극대값을 갖는 곳인데 우리는 예, 극대값하고 최대값하고 앞에서 구분했습니다. 최대값은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고 극대값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죠. 근데 우리는 최대값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최대값도 되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극대값은 유일해요. 그렇죠? 그 왼쪽은 증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 정의역에서 이것보다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역시 오른쪽은 감소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정의역에서도 이것보다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이었기 때문에 왼쪽은 증가 상태, 오른쪽은 감소 상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 결국 정의역 전체에서 이것보다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결국 최대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가 300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치수를 정해라 그랬으니까 y는 300일 때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요. x는 바로 구할 수 있죠. x는 1200-2y라는 식을 가졌으니까 y에다가 300을 대입해 주면 예, 60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정한 y의 값은 예, 그 울타리의 세로 길이였습니다. x의 값은 가로의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예, 가로로 예, 600m, 세로로 300m 이렇게 되게 강가는 안 치고 예, 이렇게 되게 치면 그 농부의 밭에 예,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어렵지 않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도 한번 보면서 예, 여기 문제를 보세요. 예. 여기 그림처럼 강이 있어요. 근데 그 폭이 3km가 되는 곧게 뻗은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 그 강가가 예, 직선으로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강폭은 3km예요. 예, 그때 어떤 사람이 이 강 제방 위에 A라는 점에 예,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점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은 그 강 반대편이 여기 C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아래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B라는 곳에 가고 싶다. 됐죠? 여기가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해서 아래로 8km 떨어진 B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무슨 뜻인가요? 최대한 빨리 간다 그랬으니까 시간, 사용하는 시간이 최소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역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 방법은 예,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강은 배를 타고 건너요. 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예, 맞은편 C까지 예,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배를 놔두고 예, B까지는 그냥 육지니까 이제 달려갈 거예요. 예,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목적지 B까지 예, 그냥 어차피 강을 건너야 되니까 예, 바로 그냥 배를 타고 예, 강을 건너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필요는 없죠. 예,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예, B하고 C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 D를 정해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이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럴 때 C하고 B하고 다른 곳이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C에서 이렇게 X 킬로미터 예, 이렇게 떨어진 곳에 D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방법에 의하면 그냥 C까지 건너가서 달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 X 킬로미터는 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B까지 예, 바로 배를 타고 가버리면 예, 여기 X 킬로미터는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는 예, 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도 아니고 8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까지 배로 간 다음에 예, 거기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B까지는 달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건너면 배의 속도는 6km per hour. 예, 시속 6km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달려가면 예, 달리는 속도는 시속 8km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속도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예, 목적지 B에 도착하려고 하면 어느 지점에 상륙해서 달려갈 거냐. 예,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파악해 보세요. 예, X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그렇죠? 두 번째 방법에 의하면 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 의하면 0도 아니고 8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0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0과 8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양쪽 끝점 0과 8을 포함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x는 폐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봅니다. 지점을 여기 D에 선택을 했을 때, 그때 C에서 D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고, 이 x 킬로미터 지점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뛰어갔을 때, 그럴 때 시간, 그것을 타임 하는 뜻으로 t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tx의 최소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tx가 최소가 되게 x를 어떻게 정하면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때 x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0과 8 사이에 어떤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0부터 8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폐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x는 0 이상 8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tx가 어떤 함수인가 볼 거예요. 우리 미분 배우면서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타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양쪽 끝점에 있던지 임계점에 있던지 그렇다. 우리가 그 부분만 조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시간이 연속 함수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tx는 당연히 배를 타고 건너간 시간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배를 타고 여기 D라는 지점에 여기까지를 배를 타고 갔다면 배를 타고 간 거리는 이렇게 이만큼 거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강폭은 3km라고 했고 여기 C에서 D까지 거리는 Xkm라고 했으니까 이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배를 타고 루트 X제곱 플러스 9km를 갔네요. 그렇죠? 그럼 배를 타고 간 거리를 배의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배의 속도는 시속 6km니까 6으로 나눠주면 배를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시간의 단위는 hour, 한 시간 단위였으니까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달려간다 그랬으니까 여기 C에서 D까지가 x킬로미터면 목적지가 C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x킬로미터를 제하고 나면 요만큼 달려간 거죠. 그럼 8 마이너스 x킬로미터. 이만큼은 달려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달려간 거리, 거리가 8 마이너스 x킬로미터인데 달려간 속도, 이 사람의 달리기 실력은 시속 8k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8로 나눠주면 됩니다. 해서 달렸을 때 그 나머지 시간은 8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함수가 여기 보니까 전부 x는 0에서 8, 그 사이에 움직일 거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제곱하고 9 더했어요. 0보다 커요.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만 되면 연속이 되지요. 0보다 큰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루트라는 건 연속이 됩니다. 뒤에 거는 8 마이너스 x 다항함수죠.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연속 함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tx라는 이 시간, 이걸 표현한 함수는 당연히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그 최대 최소는 우리 배운 대로 끝점에 있던지 아니면 임계점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끝점과 임계점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끝점은 x가 0인 곳과 8인 곳, 두 곳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임계점만 조사하면 됩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럼 임계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이점과 정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우리 그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예제 중에 임계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x를 미분해 볼까요? t 프라임 x, t 프라임 x는 여기 앞에 거 루트 파트 이걸 미분하면 6분의 1 하는 건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루트 어쩌고라는 걸 미분하는 거죠. 그럼 2 루트 어쩌고 분의 어쩌고를 미분한 거 할 텐데 어쩌고가 x제곱 플러스 9니까 미분하면 2x. 그러면 2 루트 분의 한 것하고 2x 한 것하고 2는 약분되죠. 해서 루트 분의 x 하는 것만 남죠. 예,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만 남았어요. 2는 약분되고 그러면 전체는 6루트 분의 x 이렇게 남았어요. 뒤에 거 8분의 8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8분의 8 1이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남은 거 마이너스 8분의 x만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t 프라임 x 모양이 생겼는데 분모에 있는 게 루트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루트 안에 있는 건 제곱 플러스 9. 0보다 큰 값이니까 그게 0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루트 때문에 t 프라임을 계산할 수 없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t 프라임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특이점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임계점을 찾아야 되니까 정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점은 t 프라임 x가 0 되는 곳이고 그럼 0 되는 곳은 여기 t 프라임이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0이 되려면 앞에 거 뒤에 거 같으면 되죠. 그래서 6루트 분의 x하고 8분의 1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곱하는 게 같으면 되죠. 그렇게 곱하면 6 루트 어쩌고라는 게 8x가 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6하고 8하고 이렇게 공통 약수를 가지니까 소거해주고 여기 왼쪽에는 3, 오른쪽에는 4 이렇게 남기면 되죠. 둘 다 2로 나눴어요. 해서 3 루트가 4x 되는 거니까 이제 루트를 치워야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파트 제곱한 것은 3 제곱한 건 9고 루트는 없애고 그러면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9. 그렇죠? 자, 그럼 왜 오른쪽에 있는 4x를 제곱한 것은 16x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니까 9x제곱을 이렇게 이항합니다. 7x제곱은 99 곱해서 81. 그렇죠? 그럼 x제곱은 7분의 81. 그러니까 x는 루트 씌워서 루트 7분의 81. 근데 81은 9의 제곱이니까 루트 7분의 9. 이렇게 나왔어요. 임계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tx의 함수는 최대 최소가 이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0과 8과 루트 7분의 9. 그렇죠? 여기서 계산해서 우리는 최소가 되길 바라니까 그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하면 되죠. 셋 중에 하나.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0에서의 시간과 8에서의 시간과 루트 7분의 9에서의 시간을 계산할 거예요. 0을 대입하면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그렇죠? 0은 필요 없으니까 루트 9. 루트 9는 3. 그래서 6분의 3. 그건 2분의 1. 그렇죠? 근데 여기는 0은 필요 없으니까 8분의 8은 1.
그렇죠? 그래서 1하고 2분의 1, 2분의 1은 0.5 더하면 1.5가 나왔어요. 단위가 시간이었으니까 1.5 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8일 때, 8일 때는 그냥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뒤에 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여기는 88, 64. 그렇죠. 거기다가 9를 더하면 73 해서 6분의 루트 73. 그렇죠? 예, 이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네, 대충 1.424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424 시간 예, 이렇게 끊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루트 7분의 9를 대입했을 때 시간은 6분의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그렇죠? 자, 어느 정도 계산해도 되고 그냥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예,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제곱하면 루트 7은 제곱하면 7이니까 7분의 9, 9, 81 그렇죠? 9는 7분의 하고 통분하면 7, 9, 63 그렇죠? 그럼 81하고 더하면 144 그런데 루트 144는 12의 제곱이 144니까 12 그렇죠? 예,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 그걸 정리하면 분모는 7분의 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루트 있으니까 루트 7분의 그런데 분자는 루트 144가 12로 나가니까 그냥 12 해서 루트 7분의 12가 되죠. 여기 분자가 루트 7분의 12 그럼 12하고 6하고 약분이 되니까 위에 2가 남아요. 그렇죠? 해서 루트 7분의 2가 되고 그렇죠? 예, 여기 뒤에 있는 것은 8분의 8이 1이니까 1 먼저 더해주고 뒤에 남은 건 8분의 루트 7분의 9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8 루트 7분의 9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루트 7분의 2가 있으니까 8 루트 7하고 통분하면 여기 앞에 거는 분모에 8이 곱해졌으니까 분자도 8 곱해야 돼요. 2, 8이 16. 그렇죠? 거기 16에서 9를 빼주면 7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뒤에 거는 8 루트 7분의 7. 1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7하고 루트 7 약분에 치우면 위에 분자에 루트 7이 남아요. 해서 8분의 루트 7. 그럼 1 플러스 8분의 루트 7. 그렇죠? 자, 해서 루트 7은 2.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냥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기 써도 되고 해서 계산하면 1.331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개를 비교하면 돼요. x가 0일 때는 즉 맞은편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냥 목적지까지 8km 다 뛰어가는 거죠. 1.5시간. 그렇죠? x가 8일 때는 즉 목적지까지 그냥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거 1.424 시간.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출발지에서 맞은편 건너편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루트 7분의 9km 떨어진 곳까지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나머지를 뛰어가는 거 그러면 1.331 시간 됐죠? 자, 그렇다면 제일 작은 값이 1.331이니까 이게 최소값. 그렇죠? 최대 최소는 이 안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1.5는 최대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은 1.331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x를 어떻게 정할 거냐? x를 C에서 아래쪽으로 루트 7분의 9km 떨어진 곳, 그것을 D라고 정하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나머지 뛰어가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파트는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 교재를 미리 조금 보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